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장연구소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간밤에 좀 혼조세를 보인 우리 뉴욕 증시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분석 또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까요? 네, 맵과 바 차트를 통해서 자세한 추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맵에서도 굉장히 빨간 종목과 초록색 종목이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국제 유가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섹터가 다시 한번 활력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금융주와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경기 재개주가 초록불을 밝혀내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현재 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헬스케어와 기술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소비순환재까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내리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11개 섹터 중에서 간밤에는 5개가 상승, 그리고 6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주간 추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주간 차트에서도 최상단을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유가가 강세가 지속되면서 한 주간 4%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금융주도 오랜만에 활력을 띠는 모습입니다. 반면 역시 주간 단위로도 헬스케어와 기술주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주간 흐름을 보거나 또 일일 흐름을 좀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기술주와 헬스케어 부분이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 함께 참고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흐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섹터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일종의 순환매가 일어났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또 간밤에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마무리가 되면서 함께 또 에너지 관련주들 상승하는 흐름 보였다는 점 함께 다시 전해드립니다. 에너지 섹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국제 유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 브렌트유는 장중에 8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오펙 플러스 아무래도 2월에도 기존의 증산 규모인 하루 40만 배럴 증산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지금 에너지 대장주 엑슨모빌이 3% 넘게 탄력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쉐브론도 함께 2% 가까이 상승불을 켜냈고요.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나 넘게 탄력받으며 33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국채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조금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간밤에 1.68포인트 또 넘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우리 금융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움직여주면서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어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이 엇갈렸던 페이팔만 조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은행주 먼저 JP모건과 웰스파고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JP모건이 3% 넘게 오르면서 16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웰스파고와 시티그룹도 함께 초록불 켜냈는데요. 웰스파고 역시 4% 가까이 오르며 52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고요. 시티그룹이 상승률은 가장 적었습니다. 소폭 오름세를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6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확인해 볼 텐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 4% 가까이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웰스파고가 금융주 섹터에서 올해 최선호주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올해에도 뭐 이렇게 지금 금융주들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그중에서 특히 골드만삭스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에 이어서 우리 또 이번에는 좀 하락한 섹터들도 있는데요. 참 찰스 슈왑을 우리 빼놓고 지나갈 뻔했네요. 찰스 슈왑까지 확인해 보고 우리 기술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찰스 슈왑도 현재 지금 월가 IB가 분석을 좀 내놨는데요. 네. UBS가 목표 주가를 이번에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가 기존에는 83달러 선이어서 현재가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여기에 90
$2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장 종가가 5% 가까운 오름세 속에 거의 목표 주가에 근접했다는 점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제시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일 때 좀 진입을 해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 장연구에서 가장 많이 짚어드렸던 종목이 바로 웰스파고와 또 골드만삭스인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들 간밤에 좀 안 좋은 흐름 가져갔죠. 그동안 너무 올라서 그랬을까요? 좀 조정 장세에 보여줬던 기술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전반적인 추이를 보시면요.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애플도 1%대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물론 장중에, 장 초반에는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전일장에 이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이후에는 매물이 일부 출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플은 정규장 종가를 180달러 선 내어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1% 넘게 탄력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 반도체주도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일장에서 오히려 내림세를 기록했던 브로드컴의 매수세가 유입된 반면 엔비디아는 2% 넘게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올해는 반도체 섹터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투자 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은 기업의 충분한 규모와 수익성, 현금 창출 능력과 성장 가시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향후 좀 눈여겨볼 그런 관련 테마로는 클라우드와 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여기에 5G 인프라까지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저희 장연구소에서 항상 짚어드릴 때마다 이제 2022년에는 애플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내용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언제 사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하락할 때마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어서 또 간밤에 좋은 흐름 가져갔던 산업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지금 산업 섹터도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초록불 강하게 켜내는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 캐터필러와 디어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캐터필러 5% 넘게 탄력받으면서 21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디어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디어 역시 현재 6% 넘게 탄력받으며 37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조금 중장비주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제너럴 일렉트릭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3% 넘게 상승불을 켜내면서 9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기업 분할 관련된 발표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항공사주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탄력이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1% 내외의 상승불을 일제히 켜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항공주들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주도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간밤에 또 자동차 관련주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1,2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좀 매물이 출회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 확인해 보시죠. 네, 테슬라는 간밤에 4% 넘게 탄력 떨어지면서 1,14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미국 정부와 어긋나는 그런 발맞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전해졌는데요. 인권 탄압 의혹이 일고 있는 중국 신장 지역에 테슬라 첫 대리점을 열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슈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테슬라와 반대로 나머지 자동차주는 일제히 초록불을 켜냈는데요. 먼저 포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드가 11% 넘게 탄력받으면서 거의 전일장의 테슬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F150 생산 확대 사실을 밝힌 소식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너럴 모터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7% 넘게 강하게 탄력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오늘 밤에 개막을 앞둔 CES 2022에서 쉐보레 실버라도 이 전기차 모델을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번에 공개하게 되고 내년에 판매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GM에 대한 소식까지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트 그리고 글로벌 브리핑 때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GM을 앞선 또 자동차 관련주들이 있죠. 네, 바로 일본 자동차 도요타인데요. 도요타 간밤에 좋은 흐름 가져갔죠? 네, 저희가 지금 중화권 전기차 업체들을 소개해드린 데 이어서 다시 한번 도요타에도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간밤에 7% 가까이 탄력받으면서 거의 200달러 선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일부 매물이 출회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자세히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제너럴 모터스의 판매량을 앞지르면서 작년에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NBC는 이에 대해서 제너럴 모터스보다 훨씬 더 반도체 공급망 부족 사태를 잘 처리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요타의 주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차 이슈들 나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간밤에 또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트 때 전해드렸던 구겐하임 소식이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나이키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나이키 과연 또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주신 그런 해당 소식이 소비자들에게도 알려지면서 나이키가 간밤에 1% 넘게 상승불을 켜내면서 16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비순환재 전반적으로 조금 엇갈렸던 가운데 오랜만에 나이키 이렇게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레스토랑 섹터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많이 엇갈리는 가운데 연브랜드는 소폭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13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비욘드 미트에서 만든 이 무육치킨, 식물성 대체육 치킨을 전국 매장에서 오늘부터 한정 판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새로운 실적을 견인하고 화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비욘드 미트에서 계속해서 지금 뭐 닭이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뭐 이제 고기 가공육을 또 이제 앞서서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맥도날드도 관심을 계속 끌었었고요. 앞으로 또 관련한 소식 언제쯤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 비건 또 버거들도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보시면 제일 좋을 또 우리 비욘드 미트를 포함한 맥도날드와 얌브랜드도 함께 좀 포트에 또 한번 담아볼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어서 또 우리 마트 쪽 관련해서 월마트와 또 코스트코 함께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현재 지금 월마트와 코스트코 그리고 타깃까지 전반적으로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면서 필수 소비재는 종목별로 다르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금 월마트와 그리고 크로거에서는 코로나19 테스트 키트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해당 소식이 어떤 월마트나 크로거의 주가 자체보다는 관련 헬스케어 섹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스트 키트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이번 주 초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선 간밤에 월마트는 2% 가까이 내리면서 14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코스트코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트코는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면서 56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월마트와 함께 키트 가격을 인상한 크로거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크로거를 현재 살펴보시면요. 2% 넘게 상승불을 켜내면서 4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식음료품 쪽 관련한 섹터들 확인을 해보시고 오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섹터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간밤에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준 헬스케어 sek터 어느 종목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먼저 백신 대표주는 또 한 번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계속해서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수혜주로 분류됐던 백신주가 딱히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화이자는 간밤에 3% 넘게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에 5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모더나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더나도 역시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233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